며칠 전 해외 커뮤니티에는 지난 1992년 로스앤젤레스에서 발생한 폭동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수많은 해외 네티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한국 남성들의 사격 실력이 제일 큰 화제가 되고 있으며 30년이 지난 사건이긴 하지만 미국인들의 사과도 이어지고 있다 하는데요.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2년 4월 29일부터 5월 4일까지 미국에서는 역대 최악으로 불리는 폭동이 일어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인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경찰들이 로드니 킹이라는 흑인 남성을 가석했다는 이유로 구타했고 청각 장애를 얻을 정도로 심각하게 폭행을 당했지만 해당 경찰들은 무죄 판결이 나면서 흑인들의 분노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한국계 미국인인 두순자 씨가 운영하는 상점에서 흑인 소녀 한 명이 오렌지 주스를 절도했다고 오인해 몸싸움을 벌이다 총격으로 사살한 일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흑인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폭동이 시작되자마자 미국의 각종 언론과 방송사들은 한국계 미국인이 흑인 소녀를 사살한 일명 두순자 사건만을 집중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고 이마저도 흑인 소녀가 두순자 씨의 안면을 여러 차례 폭행하는 장면을 쏙 빼고 말이죠. 언론 조작과 공세를 통해 흑인들의 백인에 대한 분노를 한국인들에게 돌리게 만든 것이죠. 이에 격분한 흑인들은 코리아타운을 주요 타깃으로 삼고 방화와 폭행을 행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코리아타운의 90% 이상이 파괴되고 50에서 60명이 살해당했으며 재산 피해액이 10억 달러가 넘는 역대급 무자비한 폭동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당시 정말 힘들게 미국으로 넘어가 생계를 꾸리고 있던 한국인들은 이를 지켜볼 수 없다며 스스로 무장을 하고 코리아타운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미국 경찰은 돈 많은 백인들이 거주하는 부유촌만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한인들은 직접 만든 무기와 엽총, 반자동 소총 등으로 무장해 코리아타운을 방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한인 남성들이 마치 사격 선수처럼 총을 다루는 모습의 영상이 공개되자 한국 남성들은 어떻게 일반인이 이렇게 총을 잘 다룰 수 있느냐 하는 놀라움의 반응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자연스레 한국 남성들의 군대 관련 이야기가 나옴과 더불어 한국인들의 단합력과 투지를 보며 절대 한국인들은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반응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미국인들의 잘못된 언론 보도와 무자비한 폭동으로 인해 피해를 받게 된 한국인들에 대한 사과를 하는 미국인들의 반응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로스앤젤레스 폭동 당시 한국인들이 보여준 모습들에 대해 외국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이름은 까먹었지만 폭동 중 한인들을 가리키는 용어가 있었습니다. 옥상에 있는 한국인들이 총기를 사용하는 것을 보여주는 많은 비디오들이 있었는데 당시 자신들의 재산을 방어하기 위해 보여준 한국인들의 행동은 매우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57년 이후 한국의 남자들은 징병을 당했으며 때문에 어느 정도 훈련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미국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당했던 공격들에 불행히도 그들은 아마 익숙해진 상황이었을 겁니다. 한국인들도 대부분은 전투 경험이 없었을 거지만 북한과의 갈등을 예상했기 때문에 그들의 훈련은 매우 현실적이었다고 한다. 특히 총기 사용에 대해 훈련을 받았고 때문에 총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 어색함이 없는 거야. 합법적으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사는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나쁜 상황에 직면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불공평하다. 이 영상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산탄총을 들고 옥상에서 순찰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래서 한국인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거야. 그들은 K 분노를 얻는 순간 절대 장난으로 끝내지 않거든. 한국 군대는 오래전에 CIA를 포함한 미군을 훈련시켰습니다. 베트남 전쟁 기간 동안 많은 미국 특수부대원들이 한국인들을 통해 훈련을 받았으며 엘리트를 만드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됐었습니다. 베트남 참전 용사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어떤 이유가 있다 해도 방화와 약탈과 같은 폭동은 용납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당시 많은 피해를 입은 한인들에게 저라도 대신 사과를 드리고 싶네요. 한국인들이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유일한 수입원이 상점들이 약탈당하고 있는 걸 보았을 때 한국인들은 저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한국인을 조금 더 비난하지 마세요. 정말 잘한 행동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한국인의 사격 자세는 정말 완벽하네요.
흑인들은 자신들이 더욱 특별하다고 생각하며 다른 어떤 인종보다 아시아인에 대해서는 더욱 차별적인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인으로서 당시 미국 언론이 보여준 모습은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백인을 보호하기 위해 한인들을 분노의 대상으로 만들었던 각종 보도가 한국인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사과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 상황에서 한국인을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공권력이 지켜주지 않는 자신들의 목숨을 위해 총을 들었을 뿐입니다. 한국 남성은 기본적으로 모두가 군사훈련을 받기 때문에 사격 실력에 대해서는 놀랍지는 않았어요. 그보다는 용기 내어 총을 들었다는 것이 저를 더 놀라게 만들었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투 경험이 없지 않은가요? 일부는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겠지만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전투 혹은 전쟁을 겪은 적이 없을 것입니다. 한국인들의 사격 실력은 대단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8살이었고 제 동네까지 폭동이 번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내가 지켜본 한국인들의 모습은 용맹했습니다. LA9이 다큐멘터리를 보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최악의 폭도들이 매우 거친 폭력을 저질렀고 당시 많은 사람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제발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흑인 동네에 있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상점은 기본적으로 약탈의 표적이 되곤 합니다. 인종차별은 백인과 흑인 사이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들을 비롯한 많은 아시아인들이 미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저런 행동을 보여주는 건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미국에 입성하는 외국인들은 기본적으로 제대로 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률적으로는 그들을 인정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찰은 돈 많은 부자들의 편이기 때문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당시 한국 상점 주인들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백인과 흑인 사이에서 괜한 갈등에 한국인들이 다치고 피해보는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당시 사건이 조작된 사건이라는 걸 말이죠. 이 영상을 오랜만에 보네요. 웃을 일은 아니지만 한국 중년의 남성이 모두 군대에 복무했다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내 남편은 총기 상점을 돌아다니며 그들과 같은 흉내를 내기 위해 총을 구입했습니다. 이상으로 로스앤젤레스 코리아타운 폭동에 대한 해외 반응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종크TV였습니다.